논리, 추리 기초 첫 번째 강의입니다. 논리, 추리 문제는 명제의 참,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명제란 무엇인가? 명제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죽는다고 하면 명확한 사실이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만약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명제입니다. 다만 거짓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제가 아닌 예를 살펴봅시다. 아인슈타인은 천재이다. 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라도 참거짓 판단 문제가 아니므로 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거짓을 판단하는 논리 문제에서는 반드시 명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명제의 부정입니다. 어떤 명제를 P라고 나타내면 이 명제의 부정은 P 앞에 물결 표시로 표기합니다. 명제 P가 참이면 명제의 부정 명제는 반드시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부정 명제의 부정은 다시 원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명제간 and, or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and의 부정은 or이고 or의 부정은 and입니다. 괄호 밖의 부정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and와 or은 서로 바뀝니다. 어떤 명제, 모든 명제의 의미를 이해합시다. 예를 들어 조건식 자연수 x는 10의 약수이다 라고 할 경우에 10의 약수인 자연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되겠죠. 이것을 만족하는 어떤 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모든 x는 10의 약수다라고 하면 x가 모든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10의 약수가 될 수가 없죠. 10의 약수가 아닌 숫자도 있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x와 어떤 x의 의미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x라는 것은 그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x는 그 집합 속에 있는 특정한 원소를 말합니다. 다음은 진리값 연산입니다. 참은 t, 거짓은 f로 나타냅니다. or일 경우는 두 명제 모두가 거짓일 때 거짓이고 and일 경우는 모두가 참일 때 참이 됩니다. 다음은 집합의 연산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의 차이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번엔 화살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화살표의 왼쪽은 가정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결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하면 인간 화살표 동물로 표시하는데 왼쪽이 오른쪽의 부분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은 동물이다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동물은 인간이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명제의 진리값이 같은 동등명제일 때에는 양방향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화살표에 대한 진리값입니다. P이면 Q이다라고 나타내면 두 명제 중 P가 참이고 Q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됩니다. 이것은 P의 부정과 Q의 or 관계의 진리값과 같습니다. 연산 관계를 통해서 동등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예를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음 형제입니다. P이면 Q의 다음 형제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됩니다. 다음 형제는 원명제와 동등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원명제가 참이면 다음 형제도 참이 되고 원명제가 거짓이면 다음 형제도 거짓이 됩니다. 원명제로부터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대우명제로 바꾸어서 진리값을 찾아야 합니다. 3단 논법은 미리 알려진 참인 명제로부터 새로운 참인 명제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고요. 귀납적 추론은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대전제를 추론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을 귀납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3단 논법도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러면 이것은 피면 치고 치면 R이라는 논리에 따르면 시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것은 시간을 굉장히 금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간을 아껴서 쓰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논리적 추론을 하면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일 지구가 멸망하면 인간은 죽는다. 그건 맞죠. 그리고 인간은 죽는다. 이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명제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지구는 멸망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추론이 됩니다. 1번 문제. 모든 사자는 표유류라기 때문에 사자가 왼쪽에 나오고 표유류가 오른쪽에 나오고 화살표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지능이 있는 동물은 위대하다기 때문에 지능이 있고 위대하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모든 표유류는 동물로 분류된다기 때문에 표유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유류가 왼쪽에 나와 있고 동물이 오른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연결을 하면 사자, 표유류, 동물, 지능, 위대하다로 연결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대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집합이 되고 그 부분 집합으로 지능이 있다. 그 다음에 동물, 표유류, 사자 순이 됩니다. 그런데 명제 A는 어떤 사자는 표유류가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는 지금 이쪽에 A가 표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표유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표유류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A는 거짓 문장이 명제가 되겠고요. 명제 B는 어떤 지능이 있는 표유류는 동물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 중에 지능이 있든 없든 간에 표유류는 동물이기 때문에 B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보기 1은 참입니다. 먼저 A반 학생은 똑똑하고 착하다 하니까 A반이 왼쪽이 되고 똑똑하다, 착하다는 이게 AND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A반 똑똑, A반 착하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한 것뿐이죠. 보기 2번에서 영수는 영희보다 똑똑하다인데 A반의 영수와 B반의 영희는 똑똑한지 여부를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알 수 없음이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는 참 또는 거짓,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알 수가 없다, 모른다라는 발생합니다. 보기 4번. 똑똑하고 착한 사람은 A반이다라고 했는데 A반이 아니어도 똑똑하고 착한 학생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보기 3번. B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A반 학생보다 똑똑하지 않다. 그러므로 B반의 영희가 A반의 영수보다 똑똑하지는 않지만 모든 학생이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도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갑, 을, 병, 정 4명에 대한 점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처럼 높다, 낮다, 빠르다, 늦다, 무엇보다 맛있다, 맛없다처럼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명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명제들의 참, 거짓을 판단할 때는 부등식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알기 쉽습니다. 먼저 갑은 을보다 점수가 높으니까 부등호는 갑이 큰 쪽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등호화 등호로 표현하면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인 것부터 먼저 배정합니다. A는 2번 방에 산다는 것이 확정적이잖아요. 전제에서 C와 D는 서로 인접한 방에 살기 때문에 C가 만약에 2번 방이면 D는 3번 방이 되고요. 전제다로부터 B는 4번, 9번 방에 배정되는데 B가 3번 방이면 C와 D는 4번, 9번이 됩니다.
B가 4번 방이면 C, D는 배정이 불가능하므로 B는 4번 방이 될 수 없습니다. B가 아소번 방이면 C와 D는 3번, 4번 방이 됩니다. 그런데 전제돼서 B는 A보다 높은 방에 살기 때문에 A가 2번 방이라고 확정되어 있으니 B는 최소한도 3, 4, 5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E는 1번 방, D는 3번 방 또는 4번 방이므로 보기 4번은 거짓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떡을 고른 사람은 사탕도 고른다. 떡을 고르지 않는 사람은 과자도 고르지 않는다. 이런 전제의 조건으로부터 명제 A는 사탕을 고르지 않는 사람은 떡도 고르지 않는다. 명제 B는 사탕을 고르지 않는 사람은 과자도 고르지 않는다입니다. 떡을 고른 사람은 사탕도 고른다이므로 떡을 왼쪽에 사탕을 오른쪽에 부분 집합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우 명제는 사탕을 고르지 않는 사람은 떡도 고르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탕의 부정이 왼쪽이 되고 떡의 부정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제 나번도 떡을 고르지 않는 사람은 과자도 고르지 않는다이므로 떡을 고르지 않는 쪽이 왼쪽이 되고 과자를 고르지 않는 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대우 명제를 구해보면 과자를 고른 사람은 떡을 고른다. 이렇게 되겠죠. 전제가의 대우 명제이므로 A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제 B를 보면 B는 사탕을 고르지 않는 사람은 과자도 고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탕을 고르지 않는 사람은 떡을 고르지 않고 이 떡을 고르지 않는 사람은 과자를 고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도 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요령은 먼저 원명제를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원명제 대우 명제를 표기를 하고 참 거짓을 판단을 할 때 이 왼쪽 편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사탕을 고르지 않는 떡도 고르지 않기 때문에 왼쪽 편에 사탕이 아닌 것을 찾아서 그것이 매칭되면 거기서부터 연결관계를 쭉 찾아 나가면 됩니다.